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납작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변화를 막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중장년층에게 나타나는 근육량 감소와 근력 저하는 크게 세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첫째, 하체 근육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셋째, 단백질을 섭취해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시는데 이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근력, 즉 근육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리가 가늘어지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운동할 기력조차 없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상체보다 감소 속도가 30% 더 빠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선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 소실을 방지하고 근력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성인의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체중 1kg당 0.91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54.6g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청년과 중년, 노인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과연 노인과 청년의 단백질 필요량이 같을까요? 대한노인병학회와 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 노인의 근육 감소 예방을 위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약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체중 1kg당 1.2g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체중이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60kg인 분이라면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 노인에게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활용되는 양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mTOR 신호 전달 체계라는 근육 합성 경로의 활성도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이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Cell Metabolism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백병원 연구팀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2019년 뉴트리엔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남성이 28.7%, 여성이 20.1%에 불과했습니다. 즉 노인 10명 중 7에서 8명이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한국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 부족이 심각한 건강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골절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척추나 고관절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절통도 더 자주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를 근육 감소증, 의학용어로 사르코피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일수록 젊은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해산물 같은 동물성 식품이 있습니다. 식물성으로는 각종 콩류와 두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동물성 단백질의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수의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에 이런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무게 60kg인 중장년층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72g을 육류로 채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2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30g 정도 섭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방도 52g이나 섭취하게 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2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28g 정도지만 지방은 그 2배인 66g을 섭취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병원에서 육식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으실 겁니다.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기로만 단백질을 채우려다 보면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위에서 위산과 펩신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하고 췌장에서 트립신도 잘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화 효소들의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면 당연히 근육도 마르고 근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다양한 음식으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밥에 김치와 나물만 곁들여 드신다면 한 끼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5g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콩밥을 드시고 고기, 각종 생선, 해산물, 달걀, 두부, 우유 등을 돌아가며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력이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은 상황인데 매번 다양한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고기와 생선을 매일 몇 끼 먹을 수도 없고요.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육식과 계란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 우유를 마시면 유당불내증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치와 짠 밑반찬 위주로 식사하게 되고 노년층 10명 중 7에서 8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차리기 힘든 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를 권합니다. 특히 분리 유청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유청은 우유에서 카제인을 제거하고 남은 맑은 부분입니다.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된 후 남은 맑은 액체를 말합니다. 이 유청에서 유당과 지방을 제거하고 미세한 필터로 단백질만 분리해낸 것이 분리 유청 단백질입니다. 영어로는 WPI라고 합니다. 우유에서 단 0.6%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단백질입니다. 우유 200ml 한 잔에서 약 1g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분리 유청 단백질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당을 제거했습니다. 유당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으로 락토스라고도 합니다. 성인의 약 75%는 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거나 배탈,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은 이런 유당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속이 편합니다. 둘째,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아미노산 단위로 쉽게 분해되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근육 합성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달될수록 근육 합성이 더 잘 됩니다. 특히 근육 소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운동 없이 분리 유청 단백질만 섭취했는데도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는 연구입니다. 평균 71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 유청 단백질 20g만 섭취한 그룹이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로 분리 유청 단백질의 근육 합성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 합성이 더 잘 되겠지만 여건상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리 유청 단백질로 하루 20g 정도만 보충해도 근육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원료의 품질, 순도, 그리고 부가적인 영양소 구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 면역 기능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종합적인 영양소가 포함된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과 함께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하고 아연은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관여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하나로 여러 가지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근력 저하와 활력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시고 필요하다면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